슬기로운 음악 대백과. 드디어 슬기로운 음악 대백과 첫 페이지를 기록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니, 저 시작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딱 슬레이트 치니까 약간 발끝부터 저려오는 느낌이 아 지금 진짜요? 들었어요. 전 반대였어요. 아, 그래요? 처음 혼자 왔을 때는 좀 오늘 또 이제 게스트도 오시니까 좀 떨렸는데 네. 막상 슬기 씨 딱 오니까 되게 또 편안해졌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정말 급속도로 릴렉스 시키는 그런 마력이 있다. 아, 그래요? 라는 말이 진짜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음악 대백과. 대백과. 첫 번째 주인공이 정말 예. 누가 될지. 오늘 오실 분은 아무래도 같이 작업도 해보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슬기 씨가 지금 한국 음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분이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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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아이고 너무 잘 지내셨어요? 훨씬 예뻐졌다. 아니에요. 갈수록 예뻐지네. 올해로 데뷔 35주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이자 최초의 비디오형 가수, 최초의 섹시 스타이자 솔로 여가수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기록한 최고의 디바, 또 한국의 마돈나 가수 김한선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우, 엄청나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그러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 최초의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뜻이었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뭐 레퍼런스가 정말 없었던 시절에 맞아. 스스로 레퍼런스가 되신 분이 진짜. 아우. 네. 이제 아이리는 슬기와 함께 이 리메이크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밤도 네네. 그렇고 리듬 속의 그 친구도 네, 맞아요. 그렇고 그때 어땠는지 좀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 리얼리티를 찍고 있었는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또한 뭔가 더 진중한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선배님도 새로운 음악을 저희한테 처음으로 들려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저도 너무 좋았고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팩트죠. 아닙니다. 영의 뷰티풀이란 단어가 너무 딱 걸맞는 그 두 사람들과 함께 어떤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와 후배가 아니라 정말 뮤지션과 뮤지션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되어 갖고 놀랬어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최고의 네. 칭찬. 처음부터 계속 칭찬을. 네, 여기 칭찬 자리거든요. 칭찬이기도 하고 들어도 들어도 제일 좋은 그럼 거. 칭찬은 절대로 칭찬이 쉽지가 안 나는. 그쵸, 맞아요. 먼저 음악 인생이 시작된 시기, 그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언제 음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때가 언제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벌써?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요? 근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성숙한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시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저희 이모네 집으로 아예 제가 거처로 옮겼죠. 거기서 뭔가를 하면은 뭔가 음악과 연관된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갔고 춤은 이제 이모네 집에 가서 처음 이제 배웠죠. 춤을 배웠을 때 컬처 쇼크라고 하죠. 너무 좋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내 느낌이나 그런 거를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멋있고 재밌고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렇게 왕 미쳤었던 것 같아요. 춤에. 그러면 그게 첫 연습생의 이제 발돋움이었었던 거겠네요? 그렇게 연습생을 한 게 한 3년 정도 됐죠. 그때 당시에 외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작곡 공부도 하고 국악, 뭐 오고무라든가
12발 상무 돌리기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가야금도 좀 배우고 창도 좀 배웠는데 창은 진짜요? 정말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말하고. 그럼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네요. 근데 또 데뷔하시기 전에 그 인순이 선배님 백댄서를 하셨잖아요. 리듬 터치. 그쵸. 예. 어. 리듬 터치라고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개인 백댄서 팀에 계셨었는데 아,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 그리고 REF의 박철호 씨 이런 분들이 리듬 터치를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잠깐 같이 했었죠. 예, 예. 그런 분들한테도 좀 뭐 영향을 받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 연습실이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흔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울 보고 막 춤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저희 연습실에 와보고는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모는 언제든지 와서 연습을 해라. 조건은 얘한테 너네 춤을 하나씩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스트리트 댄스를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배웠죠. 첫 녹음은 또 엄청 떨리잖아요. 내 목소리를 처음 이렇게 크게 들어보는 거라서. 아, 제가 처음 녹음은 헤드폰 쓰는 법을 좀 처음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알려주지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소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막 돌면서 들리니까 전혀 음정이나 박자를 못 잡겠는 거예요. 내 소리도 울려서 나오지, 음악도 울려서 나오지, 절망의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죠. 아, 내가 가수를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뭐 열 몇 살이었던? 15, 뭐 16 이럴 때니까. 1986년 4월에 드디어 1집 앨범이 발매가 되어 오늘 밤으로 대중을 만나게 되는데 이 데뷔와 동시에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리시게 되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가족끼리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오는 무대를 지켜봤는데 나도 모르게 밥을 못 먹고 계속 TV만 봤던 예, 그런 기억이 화제가 됐었죠. 여러 가지로 음악도 굉장히 색달랐고 노래 부르는 창법도 이상했고 춤도 너무 좀 과격했고 노래할 때 어떤 눈빛도 굉장히 강렬했고 그 김한선 씨 맞아요. 이전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춤추면서 쳐다보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케이스가. 근데 전날만 기다린 거잖아요. 3년 내내 네. 나는 언제 무대에 서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았죠. 아, 내가 드디어 오늘 무대에 서는구나. 떨리진 않으셨어요? 제가 무대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했었어요. 인순이와 리듬 터치를 하면서 무대 많이 서봤기 때문에 저는 긴장하거나 떨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볼 때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보통 데뷔 초라 그러면은 약간 저는 그렇거든요. 보기 약간 너무 부끄럽고 근데 부끄러운 영상이 전혀 없으시니까 저 선배님의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밑에 또 댓글들을 또 싹 찾아봤거든요. 너무 인상 깊은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춤추는 나비 같다.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고 이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가 돼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네, 뭐 끊임없는 그 어떤 칭찬 감옥에 가둬둘 거라서요. 칭찬의 감옥. 네, 너무 네, 좋아, 네. 너무 하루 좋아. 네. 그 조금 이제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1집과 2집의 프로듀서가 그 산울림의 둘째 네, 분이었던 네. 김창훈 김창훈 선생님. 씨였는데 네, 네. 그 김창훈 씨가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렇고 그 외부 앨범을 통으로 맡아갖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예. 네, 지금도 참 신기하죠.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저희 이모의 기획력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외국에 계셨던 분인데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곡을 받아냈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때 아닌가? 아니, 외국 가기 직전에. 아니다. 그때는 음악을 안 하시고 회사 다닐 예,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양복 입고 이렇게 저희 연습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시켰는데 아, 연습도 실제로 시키셨어요? 곡만 그때는 주시다가? 작곡가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요즘은 데모가 있는데 네. 데모라는 게 없어. 그냥 작곡가를 만나야 돼. 만나서 작곡가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런 노래야 어떠니? 라고 들려주면은 좋아요. 그럼 연습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었구나. 보컬 톤을 잡으려면 본인이 더 일체 하신 건가 아니면 지금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다 뭐 편곡하는 것부터 뭐 가수 노래 디렉팅까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노래는 가수가 알아서 했었어요. 디렉터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노래는 가수가 자기가 느낌대로 자기가 연습하고 노래할 때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오늘 밤 앨범 녹음하는 게 한 1년 걸렸어요. 되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오래 걸린 건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와는 전혀 다른 비트나 리듬이었기 때문에 편곡도 굉장히 여러 번 바꿨고 잘 맞추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녹음했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좀 바꿔주세요 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그때는 사람이 와서 나 녹음을 해야 돼. 그러면 녹음실 비용 들어가, 세션 비용 들어가. 그걸 두세 번 하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도 그 서울 스튜디오는 4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40만 원 했어요. 45만 원 막 이렇게. 그러면 한 프로예요? 한 프로에 비쌌다. 그거를 막 비싸네. 한 하루 3%씩 거의 한 1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제작 비용 들어갔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고 네.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저 때는 가수들의 천국이었죠. 요즘에 예능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쇼 프로그램만 있었어요.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았고 시청률이 쇼 프로그램이 한 27%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27이요? 23에서 27이 그냥 기본이었어요. 되게 깔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쇼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한 번만 나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죠. TV도 채널이 2개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는 왜 가게 들어가면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건 없었을 텐가요? 길거리에서도 음악이 다 아, 나와요. 그 나와요? 길보드 시절이니까 시내 그 버스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마다 길보드란 게 리어카에다가 있었죠, 길보드. 불법 그 인기가요 같은 거 쫙 녹음해서 그걸 틀어놓고 맞아, 테이프를 맞아. 사는 게 있었고 동네마다 조그마한 동네 레코드숍들이 다 있었던 때니까. 다 있었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스피커 놔두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음악이 항상 나오고. 거기서 딱 내 음악을 들으면 나는 그때 들은 것보다는 라디오에서 처음 내 노래 들었을 때가 제일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오늘 밤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했죠. 이건 그래 진짜 잘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남의 노래 들을 때는 참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하는데 제 노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노래 너무 좋다. 이건 좀 별론데 이런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뭐 그런 생각 좀 자신이 없었죠. 저는 오늘 밤도 좋았지만 다른 노래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라든가. 성공적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합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리듬 속의 그 춤을이라는 히트곡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커버를 하면서 노래는 물론 퍼포먼스까지 또 완벽했던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주도 네. 그 당시로선 들을 수 없는 패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사운드. 신중현 선생님 원래 락커예요. 1세대 여성 프로듀서이기도 해요. 아까 여가수 맞아, 프로듀서. 맞아. 펄시스터즈, 김추자, 진짜. 뭐 김정미, 70년대 여가수의 흥행 보증수표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감동스러운 거는 그 리듬 속의 그 춤을은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음악일 거예요. 이제 저희 이모가 곡을 의뢰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밤 때 활동해서 이제 뭐 춤추면서 노래하는 가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걸 인지하고 이제 얘한테 맞는 곡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접 컴퓨터를 배우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그분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음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 리듬 속의 그 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간주 때는 아들 신대철 씨가 와서 간주 딱 애드립 해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때도 너무나 감동이었고 놀라웠지만 아직도 두고두고 감동이고 놀라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가사 이제 받았을 때 그 현대음료 속에서 현대음료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원래 현대음률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약간 뭐 리듬 속의 그 춤물이 아니라 이태원의 밤이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완전 새롭다. 저희 이모가 이거는 좀 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사를 수정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게 이제 현대 음률 속에서 하면서 이제 리듬 속의 그 춤으로 바뀐 거죠.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곡 주면서 좀 대화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 저는 신중현 선생님한테 그때 이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연선아 노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 그러면서 제가 녹음할 때 부스에서 보통 가수들은 부스에서 있고 저 안에 그 컨트롤 룸에서 네. 이제 이 노래 디렉을 해주잖아요. 근데 신중현 선생님은 헤드폰 끼고 내 옆에 있어. 오. 같이 옆에서 신중현 선생님 그 정말 그 필이 전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음료수 이렇게 옆에서 정말 막 이렇게 필을 이렇게 근데 처음에 너무 그게 적응이 안 되고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너무 진지하시니까 저도 그 이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리듬 속의 그 춤은 다른 노래 할 때랑 완전히 창법도 다르고 소리도 완전히 다르고 음정이 샵이 되긴 하지만 전 그런 것까지도 다 이펙트처럼 그래서 되게 그 리듬 속의 그 춤을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이제 이탈이 아니라 다 의도된. 아니 뭐 의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필을 그러니까요. 한 부분인 거죠. 그냥 너 느낌을 최대한 표현해라. 그거를 이제 표현하게끔만 도와주신 거죠. 표현의 장을 좀 확 넓혀준 느낌이에요. 그렇지. 디렉을 안 하니까. 저는 또 그런 게 너무 좋고 저도 약간 이 필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너무 새로웠고 감동적이었고 리듬 쳐줘요 리듬 쳐줘요 1집이 오늘 밤으로 너무 잘 됐으니까 2집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니 일집가 오늘 밤이 잘 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송국 안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가요계에서. 가요계도 그렇고 방송국 안에 계시는 윗분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너무 나이도 어리고 노래도 이상하게 하고 춤만 추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인기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난 네가 왜 인기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분도 있었어. 방송국 안에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냥 이벤트형 가수다. 한 번 이렇게 인기가 있고 금방 사라질 애다. 내년이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게 저도 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씨 그런가 이렇게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어쩌면 사라졌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 난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 안 계셨으면 저희도 없어요. 진짜 안 계셨으면 바뀔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대에 10대를 지냈으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어른들은 김한선이란 가수를 되게 걔 싫었어요. 뭐야? 쟤 저런 것도 노래야? 막 이런 반응이었고. 그럼. 근데 애들은 정작 그 학교 가면 김한선 노래 틀어놓고 그 추면 춤 따라 부르고 있고 뭐 이런 그야말로 그 청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가 확연히 갈리는 기준점이 바로 그 김한선이었다. 당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가수라고 하면은 언니 오빠가 아닌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맞아, 너무 많은 맞아. 거야. 그냥, 근데 같은 10대인데 TV에 TV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누나, 되게 언니. 좋은 거지. 선망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래의 어떤
대변자 같이. 네. 맞아. 네.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감금을 시켜놓고 수업을 했어. 맞아, 음악은 저렇게 해야지. 본인 등판에서 해결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슬기로운 음악대백과 팬카이브에서 팬 여러분들의 자료를 봤습니다. 김한선님의 음악대백과에 함께 기록되었으면 하는 자료와 사연을 직접 제보해주세요.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